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제54장 당신의 목표. 처음부터 나는 당신이 은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최소한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당신은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의 종말은 아니다. 당신이 가지기로 결정만 내린다면 길이 생길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가슴 속에서 진정한 소망을 찾아내고 가지기로 결정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의도는 소망을 목표로 바꿔놓는다. 의도가 없는 소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이 삶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나는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식의 흐리멍텅한 소원은 듣지 않는다. 당신이 특별한 목적도 없이 시내를 걸어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당신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어슬렁거린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목적지가 있다면 당신은 설사 길을 모르고 있다고 해도 늦든 빠르든 거기에 도착할 것이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목표가 없다면 당신은 풍랑 속의 작은 종이배와 같다.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향해 노력한다면 당신은 10중 8구 거기에 다다를 것이다. 아니면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다. 목표에 틀림없이 도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다. 그 목표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문을 통해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경우 말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신 영혼의 프레일레라는 열쇠는 당신의 길, 당신의 문의 참을 통해 딱 맞기 때문이다. 당신의 것인 그것은 아무도 앗아갈 수 없다. 그러니 목표에 도달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목표와 당신의 문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다. 무엇보다 목표는 일시적인 요구에 의해 정해지는 게 아니다. 목표는 다음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당신은 삶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무엇이 당신의 삶을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주는가? 이것만이 중요하다. 그 밖의 모든 것은 펜듈럼이 남겨놓은 쓰레기로 봐도 된다. 당신의 중요한 목표 하나를 찾아라. 그 목표에 다다르면 결국은 다른 모든 욕망들도 충족될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를 찾을 수가 없다면 우선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행복과 평안을 얻기 원한다. 당신에게 행복과 평안은 무엇인가? 집과 자동차와 멋진 옷과 그 밖에 안락한 삶을 위한 소도구들은 하나의 목표, 즉 벌이가 좋은 직업으로 대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그것은 목표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의 문일 뿐이다. 그것도 문치고는 모호한 문이다. 벌이가 좋은 직업은 그보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독보적인 전문가가 되는 건 말이다. 당신의 영혼은 무엇을 하길 좋아하는가?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일어난다. 그 직업이 당신의 삶의 모든 의미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당신은 운이 좋은 것이다. 당신의 목표가 당신의 문과 맞아 떨어졌다. 당신의 영혼이 과학, 문화 혹은 예술의 어떤 분야에 빠져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발견을 하거나 걸작품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인생 트랙 위의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는 무엇이지 저 앞에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히 일해서 얻는 모든 안락한 삶의 소도구들이 당신에겐 당연한 것처럼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것이다. 아무튼 당신은 당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좋아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평생의 기쁨을 가져다 주고 안락한 삶의 소도구를 제공해줄 하나뿐인 유일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문으로는 간주될 수 있어도 결코 목표로는 불릴 수가 없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의 삶을 모든 의미에서 잔치로 바꿔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 아직은 목표를 이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말라. 달리 말해서 당신의 목표로 데려다줄 문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찾아내는 것이다. 문은 때가 되면 스스로 나타날 것이다.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라. 너의 영혼은 무엇에 끌리는가? 무엇이 너의 삶을 잔치로 바꿔 놓을까? 그 가상의 목표가 얼마나 성취하기 어렵고 우러러볼 만한 것인지에 관한 생각은 모두 떨어내라. 그 어떤 제약에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제공되어 있어서 당신은 골라잡기만 하면 된다고 상상해 보라. 망설이지 말고 양껏 주문하라.
배를 가지고 싶어 했는가? 자가용 요트는 어떤가? 집을 갖고 싶어 했던가? 호화저택은 어떤가? 부장이 되고 싶었던가? 사장 자리는 어떤가? 당신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많이 하기를 원했던가?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즐겁게 놀면서 사는 건 어떤가? 집을 짓기 위해 비싼 땅을 사고 싶어 했던가? 지중해의 섬을 하나 가지는 것은 어떤가? 그러면 이건 어떤가 하는 식의 이 반문은 끝이 없다. 당신의 문을 통해서 당신의 목표를 향해 걸어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한다면 당신의 요구가 얼마나 소박한 것인지를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음으로써 소망을 만들어내지 말라.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라. 그건 내 영혼이 좋아하는 거야 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 설명이 충분하다. 이것은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말해준다. 견해는 마음의 인식작용의 산물이다. 태도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 태도만이 당신의 목표와 타인의 목표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목표를 찾는 동안 당신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보아야 한다. 목표가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떤가? 소원을 하나 지어냈다고 하자.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소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해 스스로 두 가지의 질문을 해보라. 첫째, 나에게 정말 이것이 필요할까? 둘째, 나에게 이것이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일까? 그 소원에 타인의 목표가 지닌 성질은 없는지 샅샅이 살펴보라. 당신은 진정 온 영혼으로서 그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저 원하기 위해서 원하는가?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것을 정말 원하는가? 혹시 그것이 호사나 특권의 상징이어서 원하는가? 장애인이라면 자신이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보기를 온 가슴으로 원한다고 믿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그런 목표는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애에 대한 한 맺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목표는 성취하기 힘든 성질로서 그를 유혹한다. 목표가 이룰만 하다면 그 목표를 거부할 때 일어나는 당신의 반응을 살펴보라. 안도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목표다. 반대로 흥분해서 속에서 저항이 일어난다면 그 목표는 당신의 것일 수 있다. 목표를 고를 때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영혼의 불편한 기분이다.
이것은 마음이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한 영혼의 부정적 반응이다. 영혼의 기본 상태는 마음이 목표를 정하고 결정을 내린 후에만 점검해 볼 수 있다. 당신이 목표를 성취했고 이제는 다 지나갔다고 상상해 보라. 그런 다음 즉시 목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영혼의 기분에 주의를 가만히 기울여야 한다.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기쁨과 두려움 혹은 짐을 진 듯한 무거운 기분, 결핍감, 모종의 의무감 등이 뒤섞여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분명히 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목표가 그럴듯한 포장에 쌓여 있지만 그 호주머니 속에 어떤 종류의 골칫거리를 감추고 있는지를 마음은 추측조차 못할 것이다. 하지만 영혼은 목표의 본질을 그대로 느낀다.